세상에 모서리 그 부정하게 커버린 골칫거리 outsider 걸음걸이 매주 수요일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는 이 코너는요. 아마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색다른 코너일 겁니다. 요즘 정말 뉴스들이 차고 넘치죠. 그러다 보니까 근거 없는 가짜 뉴스도 많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이런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쨍하는 소리를 내고 싶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바로 데이터카우 팀의 프로젝트 소프라이즈인데요. 그래서 이 코너 이름이요. 소프라이즈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데이터 프로젝트를 함께 나누고 고민해 주실 데이터카우의 신수연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수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데이터카우 프로젝트를 이제 서프라이즈에서 소개할 텐데 조금 더 자세히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데이터카우는 이제 스타트업 팀입니다. 네. 스타트업 팀이고 이제 소프라이즈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우리 사회가 이제 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프라이즈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질문에 대답을 달라. 혹은 이제 질문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달라.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답에 저희가 매일 100만 원씩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 100만 원씩이요? 네, 좋은 와. 답이 나오면 그 답을 선정해서 이제 100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좋은 이야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풍성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네. 더 좋은 질문하고 더 좋은 답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데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회의 공론화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 데이터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데이터라고 하는지 또 데이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 뭐가 다른지 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하게 말하면 엄청 복잡할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사시를 표현하는 숫자,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게 사실은 데이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뭐 이제 이를테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네. 지하철을 타면 이제 카드에 그 사용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거 이제 이 올라가는 거 하나하나가 이제 제가 지하철을 탔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왔다 갔다 하고 활동하고 모든 게 데이터로 남잖아요. 네네. 그 흔적. 네. 그렇게 이제 뭐 이제 오늘 하루 뭐 신도림역에서 내린 사람 몇 명이고 신도림역에 대한 이제 그렇게 몇 명이 모였는지 그런 게 또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냥 사실을 표현하는 숫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사실을 표현하는 숫자. 네. 숫자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아닌 경우도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은 보통은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이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사실 이게 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아주 특별한 건 또 아니에요. 이게 그 어르신들께서 이제 술 많이 자시고 너 이제 몇 년생이야? 주민등록증 내놔봐봐 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데이터 기반으로 네가 몇 년생인지 알고 내가 호통을 치겠다. 네, 그런 거라서 사실. 민증 까봐. 이게 데이터 먼저 확인하자 이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데이터라는 게 정보죠 뭐. 이 정보를 바탕으로 무슨 문제도 봐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회의 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질문을 하고 답을 해서 채택되면 100만 원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떤 질문들을 그러면 하고 답하고 있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질문을 내고 있고요. 네. 아, 질문은 데이터카우 팀이 내고. 네네.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고 저희가 다듬어서 다시 내보내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일단은 질문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 예를 들면요? 뭐 최근에 낸 문제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공급이 충분할까라는 문제를 냈는데요. 이게 사실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요양병원이 충분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충분하냐 그러면은 충분함이 뭐냐 이게 의료계에서는 병원이 이미 충분하다라고 네. 얘기할 수도 있고 복지부에서는 아니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되게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한 문제인데 어디까지 의료기관이 감당하고 또 어디까지 이제 가정에서 감당할 거냐 치료를 혹은 네. 보호를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걸 이제 현 상황을 데이터로 한번 보여주고 나서 이게 충분한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문제를 냈던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거는 데이터를 물어보는 질문이고 우리나라 요양병원 공급이 충분할까요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겠네요. 정말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질문 말고 좀 가벼운 질문도 있어요? 뭐 이제 조금 가벼운 성격으로 이제 그냥 데이터를 조금 더 잘 보여달라라는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기상청에 꽃가루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네. 2013년부터 공개가 돼 있는데 사실 뭐 미세먼지가 굉장히 화두로 올라왔던 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한 4, 5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당연히 근데 봄 되면은 꽃가루 많고 그런데 이게 동네별로 심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전체 사람들 중에서 알러지 가진 분들이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20% 중에서 꽃가루 알러지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네요. 네. 이 꽃가루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에서 덜하거나 꽃가루가 아침에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뭐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날씨 보고 이러고 나오는 게 되게 일상 같은데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꽃가루 같은 경우는 어디서 봐야 되는지 혹은 이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데이터가 이미 있으니까 한번 꺼내봐라. 그리고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한테 이제 우리가 상을 주겠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이 코너의 이름은 서프라이즈예요. 한번 수연님 해보시겠어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정말 서프라이즈하네요. 그것밖에 안 되시겠어요? 자, 서프라이즈. 이 코너에서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좀 풀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팀이에요. 우리 데이터카우의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수연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냥 아까 전에 얘기하셨는데 일반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뭐 플랫폼이 어떤 거예요? 플랫폼은 일단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네. 꼭 이제 일반인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이제 개념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완전한 일반인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뭐 한 분야에선 교수님이지만 사실 이분이 그렇죠. 버스 다른 타고 분야에서는 고기 뭐. 굽고 있으면은 사실 그냥 일반인인 거죠. 네네. 하지만 고깃집 사장님은 이 분야에선 전문가신 거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분야의 일반인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인정하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자기 분야의 관점을 좀 나눠달라. 어차피 데이터는 이제 똑같이 존재하는 거지만 그걸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자의 전문 분야가 섞이는 기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요한 말씀이네요. 각자의 전문 분야가 섞이는 기회가 또 될 수 있군요. 네. 네네. 이렇게 이제 뭐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제 기업에서 이제 고객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뭐 앞으로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이제 남녀공학이 성적이 떨어지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회 문제는 이제 어쨌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네. 우리가 이제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나누고 그걸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더 많은 그냥 일반인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을 던지시는지 우리가 들어볼 텐데 그 전에 궁금한 게 그럼 우리 수연님께서 그 질문을 매번 만드세요? 제가 혼자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 네.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만드세요? 예를 들면 가장 요즘 핫한 뭐 뉴스, 키워드 이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주제예요? 그 둘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혹은 아주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잘 가지지 않거나 조금 더 행동이 필요한 문제들, 이를테면 이제 기후위기 같은 것들. 네. 혹 그게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가 새로 공개됐을 때 이 데이터가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걸 기대하는 문제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주차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런 성격들을 골고루 가진 문제들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질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실 처음이라 좀 긴장을 많이 하고 가져왔는데 네. 한 번 더 할까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한번 해보세요. 긴장이 풀리시는 것 같아요. 그거 하니까. 안 되겠네요. 자, 어떤 질문 가져오셨어요? 네, 남녀공학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남녀공학을 가게 되면은 이제 성적이 떨어진다. 맞아요. 그런 얘기 되게 있어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래? 라고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 통념 남녀공학을 가게 되면 성적이 떨어진다.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게 궁금하셨군요. 네. 사실 이제 되게 많은 기사들을 보면은 남녀공학의 수능 성적이 낮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네. 근데 그것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공부를 잘하던 친구가 남녀공학 학교에 갔을 때 성적이 떨어져서 나오는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를 한번 이제 데이터로 보여달라. 라고 이제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엮여 있는데 학교들 중에서 남녀공학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학교들 중에서 보통 초등학교는 다 통합이고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잖아요. 저는 여고 나왔거든요. 수연님은? 네, 저도 남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린 100%인데 남녀공학 비율 어느 정도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높아요. 남녀공학 비율이 중학교는 78%, 고등학교는 65%예요. 그래요? 네네. 꽤 높네요. 이게 교육부에서 20년 전부터 이제 새로 생기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전부 다 남녀공학을 원칙으로 해라라는 지침을 가지고 그 정책이 쭉 이어져서. 그래서 우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남녀 이렇게 따로가 많았는데 지금 신설 중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남녀공학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생기는 신도시 동네들,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서는 화성이나 동탄이나 김포 뭐 이런 동네들이나 뭐 경남권에서는 이제 김해, 장유 이런 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시도마다 생기고 있는 혁신도시들 이런 데 들어가는 중학교, 고등학교들은 전부 다 남녀공학이고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남녀공학 가게 되면 지금 성적이 떨어진다는 팩트도 있으니까 학부모들은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남녀공학을 좋아하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녀공학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공학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학부모들도 싫어하는데 굳이 이렇게 남녀 통합으로 학교를 신설 도시에서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도시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들, 그러니까 지방에 학생 수 감소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저는 이제 사실 서울 촌놈인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전국 폐교가 초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이제 3,800개 정도 돼요. 그 3,800개인데 그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이제 전남, 경북, 강원도 세상에 이렇게 이제 시도 쪽에 몰려 있습니다. 정말 지역의 불균형을 나타내준 지표네요. 이게 이제 학교들 입장에서는 존폐의 위기이기 때문에 학교들은 남고나 여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서 이제 학생을 더 모집해서 학생을 확보하려는 시각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셨던 이제 동문분들이나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바꾸는 걸 꺼려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남녀공학에 가면 성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그래? 라는 거를 이제 데이터로 살펴봐달라라는 문제를 던지게 됐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실 때 뭐 단순히 남녀공학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만 알아보려고 던지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리가 있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렇죠. 이제 남녀공학 비율만 문제가 아니고 또 이제 학생들이 어쨌든 가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하지만 이게 저희가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온 답변들을 보면은 이제 학교가 국공립인지 아니면 사립인지 아니면 얼마나 오래됐는지 혹은 이제 학군이 좋은 동네에 있는 학교일수록 되게 오래된 사립학교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학교들은 대개 남고 또는 여고일 확률이 맞아요. 높기 때문에 걔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건데 남녀공학이 이제 학생들의 성적이 안 좋다라고 단정 짓기는 사실 데이터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아니면 결론 내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들어온 답변들의 공통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공학에 가면 성적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은 남녀공학만이 아니라 남과 여고 학교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또 명문 사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성적이 높을 수 있는 거지 남녀공학이어서 성적이 낮은 건 아니다. 그렇게 성급히 결론 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어떤 걸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요.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새로 생기는 모든 학교들은 다 남녀공학이고 학생들에게는 남고나 여고를 간다는 게 사실은 더 특별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굳이 골라서 가게 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격차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간의 갈등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좋은 학교라는 기준이 이게 사실 너무 좋은 그냥 답이 없고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은 성적이 높은 학교가 수능 성적이 높은 학교가 좋은 학교냐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맞습니다. 그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 어떻게 보면 시작인 것 같아요. 남녀공학에 가면 성적이 정말 떨어지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을 던지셨고 또 많은 분들이 답을 찾아오셨네요. 자, 오늘 서프라이즈 첫 번째 질문은 남녀공학에 가면 성적이 정말 떨어지냐 그 질문이었고요. 한 가지 좀 간단한 질문 또 소개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꽃가루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전체 인구 중에 꽃가루 알러지 가지신 분들이 많고 20%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꽃가루 데이터가 2013년도 공개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나무 데이터가 되게 재밌어요. 소나무 데이터요? 네. 그게 뭐예요? 이게 꽃이 이제 3월, 4월, 5월에 그러니까 4월, 5월, 6월에 주로 피는데 한국에서 소나무 꽃가루가 제일 많은 동네가 어느 동네일 것 같으세요? 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막 SNS에 너무 괴롭다고 사람들 올렸는데 어디죠? 그렇죠. 이 동네들이 주로 다 해안가에 몰려 있어요. 네네네. 이게 왜 해안가에 몰려 있게 되냐면은 아마 이제 바다 낚시 많이 다니시거나 해안으로 이제 캠핑 많이 가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방풍림이 있잖아요. 네. 이 방풍림 때문에 해안에 소나무가 많이 몰려 있고 당연히 소나무가 많으니까 이제 해안을 따라서 꽃가루 농도가 되게 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이거를 이제 잘 보여달라는 문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답변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보고 네네. 이게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한 공론화장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움직임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서프라이즈. 이 시간 어떻게 꾸며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앞에 설명을 드렸고 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남녀공학이 정말 성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꽃가루 관련된 질문 이렇게 두 가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늘 처음 방송했는데 어떠세요? 긴장이 많이 되네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요. 얼마나 떨리고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럼 다음 주에 지연님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